안녕하세요. 동부교육신학교 이중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헬라어 알파벳 쓰기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스펠은 알파인데요. 헬라어는 모양도 또 알아야 되고 그 크기도 비교하면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칸을 만들어서 그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알파는 둘째 칸에만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둘째 칸 안에서 이렇게 쓰여집니다. 알파는 뭐 잘 알려진 스펠이죠. 음가는 아가 됩니다. 그다음에 베타는 첫째, 둘째, 셋째 칸에 다 걸치게 되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첫째 칸, 둘째 칸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첫째 칸, 둘째 칸에 해당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첫째 칸, 둘째 칸 이렇게 쓰게 되고 음가는 비읍입니다. 베타죠. 그 다음은 감마입니다. 감마는 영어의 R하고 모양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영어의 R은 이제 한 칸 안에 이쪽이 좀 더 길게 나와 있죠. 그런데 감마는 아래 둘째 칸, 셋째 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왼쪽에 있는 게 좀 더 크게 나오게 이렇게 적게 됩니다. 높이는 같은데 높이는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앞쪽이 좀 더 길게 나올 수 있게, 크게 나올 수 있게 되도록 이렇게 되기도 하죠.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감마고 음가는 기억이 되고 또 그 앞에 자음 중에 감마나 카파나 또 키 이런 자음이 그 자음이 바로 다음에 나오면 음가가 ng 이형이 됩니다. ng로 해서 이형이 되죠. 그래서 이게 천사 같은 경우 겔로서 뒤에 나오는 스펠인데 이렇게 하면 천사가 되는데 여기에 그 감마가 바로 다음에 나오죠. 감마가 바로 다음에 나올 때는 이 음가가 ng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발음하면 아는 음가가 이렇게 아가 돼, 아죠. 아에다가 그 다음에 음가가 그 감마는 기억이지만 그러나 이 다른 감마가 다음에 오기 때문에 이 음가가 ng로 돼가지고 이형이 되어지죠. 그래서 앙, 그 다음에 게 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겔로스 이렇게 뭐 나중에 다 이렇게 다음 스펠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 하여튼 요 음가가 감마, 카파, 키가 나오게 되면 그 음가가 이형이 되어진다. 그래서 겔로스가 아니라 앙겔로스로 이렇게 바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쓰는 것은 이렇게 감마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델타는 첫째 칸, 둘째 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밑에 둘째 칸에서 돌려가지고 올라가서 끝에 요 끝이 위쪽으로 가거나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평행하게 나가야 됩니다. 평행하게 둘째 칸에서 돌려서 올라가서 평행하게 이렇게 하면 델타가 되고 음가는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엡실론은 영어의 E하고 이렇게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다 이 한 칸 안에 둘째 칸 안에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엡실론 철자 이름은 엡실론이고 음가는 에가 되고 나중에 나오는 에타는 같은 에 발음인데 이거는 장모음이 되죠. 다음에 제타입니다. 제타는 첫째 칸, 둘째 칸, 셋째 칸 다 해당이 됩니다. 위에서 돌려서 첫째 칸을 지나고 둘째 칸을 내려와 가지고 끝에서 돌릴 때 이거를 너무 아래쪽으로 돌리지 않고 좀 짧게 이렇게 꺾어주게 됩니다. 위에서 돌려서 첫째 칸, 둘째 칸 지나고 그 다음에 돌릴 때 이렇게 길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길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첫째 칸 돌려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짧게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돌려서 내려와서는 짧게 길게 돌리면 안 되고 이거는 아니고 짧게 돌려서 밑에다 짧게 돌리면 됩니다. 음가는 쥐엇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에타는 영어에 뭐 n 비슷하게 써서 밑으로 쭉 내리면 됩니다. n 비슷하지만 밑에서 계속 그냥 내리면 됩니다. 쓰다 보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좀 이렇게 뭐 틀어지는 수도 있고 하지만은 하여튼 첫째, 둘째 칸, 셋째 칸에 해당한다 하는 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음가는 에인데 엡실론 아까 앞에 엡실론이 있었죠. 엡실론하고 같은 n데 요거는 장모음이고 엡실론은 단모음이 됩니다. 세타는 첫째 칸, 둘째 칸에 해당합니다. 세타는 첫째 칸, 둘째 칸에 해당하게 됩니다. 첫째 칸, 둘째 칸에서 이거 쓰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죠. 발음은 상시읒도 되고 티읕이라 했는데 상디귿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의 th 발음하고 같죠. 그 입술 사이에 혀를 내밀어서 하는 것 th 발음과 같이 스로 발음할 수 있고 때로는 뭐 상디귿 같이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세오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뭐 세오스라고도 하고 데오스라고도 이렇게 뭐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뭐 상시읒으로 많이 발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가는 상시읒 or 상디귿이 된다.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이오타는 영어의 I하고 모양 같은데 이 위에 점이 없습니다. 점이 없고 크기는 한 칸 안에만 들어가게 되고 끝을 약간 돌려주면 됩니다. 음가는 이가 되고 이거 이름은 아이오타 혹은 이오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카파는 한 칸 안에 이게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밑으로 내리는 거는 조금 끝을 꺾어주면 됩니다. 카파는 들어갔다가 끝을 내릴 때 조금 돌려주면 됩니다. 들어갔다가 끝을 조금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보면 이게 대문자 K가 이렇게 쓰고 소문자 K는 이렇게 쓰지요. 근데 이게 대문자하고 카파가 같은 모양인데 크기가 크지 않고 첫째 칸, 둘째 칸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칸에만 들어가게 됩니다. 카파 음가는 기억이 됩니다. 람다는 이제 첫째 칸, 둘째 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칸에 적고 위에서 둘째 칸에 적고 첫째 칸에서부터 내려오면 됩니다. 둘째 칸에서 하고 그다음에 첫째 칸에서부터 내려와서 적고 첫째 칸에서부터 내려오면 람다가 됩니다. 이름은 람다고 음가는 리얼이 되고 혹은 또 상리얼이 되기도 합니다.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라이온 이렇게 하면 이때는 라 이온 이가 L 하나죠. 그런데 플랜 이렇게 할 때 앞에 L 앞에 또 자음이 오면 이게 그 피읍에다가 L 이래 가지고 플랜 이렇게 되는데 그 플랜 우리가 이렇게 안 읽죠. 뒤에 리얼을 하나 더 붙이죠. 그래서 넣어서 플랜 이렇게 하니까 L이 두 개 발음이 되는 것 마찬가지로 이 람다도 리얼 음까지만 또 앞에 자음이 오게 되면 이렇게 상리얼 음가를 가지게 됩니다. 미도 이제 둘째 칸에서 셋째 칸에서 둘째 칸으로 이르게 됩니다. 너무 아래는 아니고 중간점에 올라갔다가 둘째 칸에서 내려오고 셋째 칸에서 시작해서 둘째 칸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셋째 칸에서 시작했다가 둘째 칸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미가 되고 이게 음가는 무가 아니고 미가 되죠. 이 음가가 아니라 이 이름은 무가 아니고 미가 됩니다. 미고 그 음가는 미음이고 영어의 M과 같죠.
그 다음에 니는 그냥 영어의 V하고 같지만 이 음가나 이름은 니가 됩니다. 니은 N하고 같은 거죠. 음가는 N하고 같은 거예요. B자하고 같으니까 뭐 쓰는 건 편하고, 음가는 니은이나 또는 N 이거 이름도 스펠 이름도 미가 아니라 니가 되겠죠. 니가 됩니다. 그 다음에 크시가 나오는데, 크시는 이건 또 아까 제타 할 때 첫째 칸에서 돌아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꺾어지는 게 제타였죠. 그런데 이 크시는 앞에서 돌리고 내려올 때 첫째 칸 둘째 칸 사이에서 꺾어서 내려와서 끝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아래를 너무 길게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돌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셋째 칸에 조금 걸리게 이렇게 글씨하고, 이게 쓰기가 조금 어렵죠. 내려와서 너무 길게 내려오지 않게 이렇게 하면 음가가 키읔, 시읒 두 개의 음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컷이라고 하는 이름이 컷이라고 우리는 키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말 읽을 때는 이 스펠 이름을 컷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음가를 가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영광 이렇게 할 때 독사라고 하거든요. 독사 이렇게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할 때 그 영광인데, 이걸 읽어보면 그 델타 O 오미크론이니까 디귿 그 다음에 O 그 다음에 크시가 키읔 시읒이라고 그랬죠. 알파는 아가 되니까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서, 그래서 독사 읽을 때 이게 그 두 개의 음가를 가지니까 독사 이렇게 할 때 크시를 쓰게 됩니다. 다음에 오미크론은 뭐 너무 이지한 거죠. 영어의 O하고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이게 철자 이름은 오미크론이라고 하고 음가는 O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P 이거 그 스펠 이름은 P입니다. P인데 이 모양은 우리가 파이, 수학에서 많이 썼던 파이하고 같은 모양입니다. 쓰고 내리고 끝을 조금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이거는 P, 영어의 P 발음의 P죠. 나중에 이게 P라는 게 나오는데, 이 P는 이 F 발음의 P입니다. F 발음의 P인데, 이건 뒤에서 나중에 배우는데, 요거하고 비교해서 발음을 익히면 됩니다. 이거는 P고 음가는 피읍이다. 그 다음에 로는 로는 셋째 칸에서 둘째 칸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셋째 칸에서 둘째 칸으로, 셋째 칸에서 둘째 칸으로, 셋째 칸에서 둘째 칸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음가는 로인데, 이건 아까 람다가 리얼 발음이었죠. 람다가 리얼 발음이었는데, 이거는 L이고, 이 로는 R 발음입니다. R 발음. 그래서 음가로는 한국어 표시로는 리얼로 표시할 수밖에 없죠. 음가가 L입니다. 이거는 로이고, 다음에 시그마는 요 한 칸 안에 들어갑니다. 한 칸 안에 들어가서 돌리고 끝을 올리거나 내리지 말고 쭉 직선으로 꺼야 됩니다. 평행하게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긋고 평행하게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평행하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평행하게 이렇게 나가야 되고, 근데 요 단어만 이 스펠만 단어의 끝에 올 때는 이게 모양이 이 모양이 아니라 이 영어의 S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영어의 S는 이렇게 위에하고 아래하고 이게 요게 좀 균등하죠. 그런데 헬라의 시그마는, 꼬리에 오는 시그마는 여기서 좀 위쪽을 크게 하고 아래쪽은 조금 작게 이런 모양입니다.
시그마는 위에를 좀 크게 하고 아래쪽을 이렇게 좀 작게 하는 이런 모양이 헬라어 시그마가 됩니다. 음가는 시옷이 되죠. 그 다음에 타우는 영어의 T에 해당하는데 끝을 조금 틀어주면 됩니다. 끝을 조금 틀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뭐 요 꼬리나 이런 잔잔한 부분들은 나중에 빨리 쓰다 보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우리가 보통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원칙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원래 모양은 이렇게 해서 끝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음가는 티엇이 됩니다. 티엇. 그 다음에 윕실론인데 윕실론은 U 같은 모양인데 이렇게 해서 끝을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여기를 틀어놨는데 이거는 뭐 인쇄 모양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했고 원칙은 이렇게 U 모양이지만 앞에 끝이 조금 이렇게 다 나오는 이렇게 끝이 이렇게 나오는 이게 윕실론의 모양입니다. 이거 철자 이름은 윕실론이고 음가는 위입니다. 우는 아니고 우리는 이건 다 위로 읽게 됩니다. 윕실론이고 다음에 피 아까 말했던 그 피인데 여기는 이 그 인쇄하는 모양이라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래는 오미크론에다가 첫째 칸부터 셋째 칸까지 내리는 겁니다. 오미크론에서 첫째 칸에서부터 셋째 칸까지 내리는 겁니다. 오미크론에서 첫째 칸에서 셋째 칸까지 내리는 겁니다. 음가는 이 F, PH니까 이게 음가가 F가 되죠. 한국말로는 뭐 F라고 적어야 되겠죠. 다음이 이게 키인데 키는 X라서 이게 막 위에 이렇게 적는 것도 아니고 또 막 대문자로 뭐 첫째 칸, 셋째 칸 다 이렇게 해당하는 이런 것 이게 아니고 이 둘째 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쪽은 조금 끝을 굽혀서 내려가지고 끝을 굽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끊으면 됩니다. 둘째 칸에서 셋째 칸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선을 끕니다. 둘째 칸에서 셋째 칸으로 내려와서 끊고 그 다음에 내려서 하는 게 키입니다. 키, 음가는 키역이 되겠죠. 다음 푸시입니다. 푸시는 아까 윕실론이 있었죠. 윕실론에다가 이 줄을 끄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칸부터 셋째 칸까지 내려오게 되죠. 윕실론에다가 첫째 칸에서부터 셋째 칸까지 내려오는 거. 윕실론에다가 첫째 칸부터 마지막 칸까지 내려오는 이 모양입니다. 이 음가는 아까 그 크시가 이렇게 크시가 음가가 키역 시엇이었죠. 이거는 음가가 피역 시엇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푸시케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어려운 모양이 다 들어가 있죠. 푸시케 이렇게 해서 이거는 피역 시엇인데 이게 윕실론이 아까 위라 그랬죠. 위. 그 다음에 이게 키는 그냥 키역 발음. 원래 이 키가 아까 발음이 우리가 키역 이게 원래 발음은 상히역 발음입니다. 키가 그래서 독일어의 바흐 이렇게 우리가 읽는 거 히읗을 강하게 읽는 것 같은 그런 소리인데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잘 이 소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없고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키로 심플리파이 해가지고 이거를 키라고 그냥 이해하면 외우기 좀 그냥 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카파하고도 카파도 아까 키역 음가를 가지고 있죠. 그냥 키도 그냥 그 키역 음가로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좀 외우기 쉽고 좀 혼동이 덜 됩니다. 그러나 뭐 옳은 발음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외우기 편하게 하려고 그냥 이름이 키니까 그냥 키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에타는 아까 중에 에 발음의 장모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피읍, 시읒, 피읍, 푸시케 이렇게 되니까 한국말로는 자음자음이 오니까 그냥 요거를 아래 을을 붙여주죠. 그래서 푸시케 이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퍼스는 음가가 피읍, 시읍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는 작은 둘째 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둘째 칸 안에 들어가니까 작은 글자가 되는 거죠. 음가는 장모음 오입니다. 아까 오미크론도 오라 그랬죠. 근데 오미크론보다는 이게 오메가가 장모음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헬라 철자 24자를 24자를 우리가 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비교해서 이렇게 전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쓰게 되면은 아까 알파는 한 칸에 들어간다 그랬죠. 베타는 아래쪽에서 올라와서 첫째 칸, 둘째 칸을 쓴다 그래서 알파, 베타. 그 다음에 감마는 둘째 칸, 셋째 칸이죠. 이렇게 감마. 그 다음에 델타는 밑에서 올라가서 끝을 조금 평평하게 델타. 그 다음에 엡실론은 한 칸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제타는 세 칸을 다 하죠. 돌려서 쭉 둘째 칸, 셋째 칸 내려오고 끝에를 조금 돌려서 제타가 되고, 에타는 둘째 칸부터 시작해서 셋째 칸으로 내려오게 되고, 세타는 첫째 칸, 둘째 칸이라고 그랬죠. 세타고, 이오타는 첫째 칸에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카파도 둘째 칸에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람다는 첫째 칸에서 시작하고 둘째 칸으로 둘째 칸에 시작하고 첫째 칸, 둘째 칸으로 람다는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는 셋째 칸에서 시작을 해서 둘째 칸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니는 둘째 칸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크시는 첫째 칸에서 시작을 해서 둘째 칸, 첫째 칸, 둘째 칸으로 내려오고 셋째 칸에서는 꼬리를 좀 짧게 이렇게 하면 크시가 되고, 그 다음에 오미크론이 되고, 그 다음에 P는 이렇게 둘째 칸에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로는 셋째 칸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오면 로가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는 둘째 칸에만 평행하게 서게 되어지고, 이게 끝에 오게 되면은 시그마가 S자 비슷하지만 조금 아래쪽으로 밑에 뒤에를 돌려주면 됩니다. 시그마. 그 다음에 타우는 작은 둘째 칸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걸 너무 돌렸네요. 타우. 그 다음에 윕실론도 둘째 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피는 오미크론에다가 첫째 칸부터 셋째 칸까지 적게 되고, 키는 둘째 칸, 셋째 칸에 해당합니다. 키는 둘째 칸, 셋째 칸에 해당합니다. 키. 다음에 푸스는 윕실론에서 줄을 첫째 칸부터 셋째 칸까지 서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오미크론은 한 칸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24자 헬라어 그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